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는 전기 응용의 제2부 전열공학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열공학은요, 총 6개 챕터로 이루어져 있는데 1장은 전열의 기초, 2장은 전열의 계산입니다. 그리고 3장은 전열 재료, 4장은 전기로, 제5장은 전기 용접, 6장은 전기 건조,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씩 여러분들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1장 전열의 기초입니다. 우선 전기가열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가열이라고 하면요, 전기 에너지를 열 에너지로 변환해서 물체를 가열하는 것을 전기가열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이제 전기를 이용해서 어떤 물체를 가열을 한다는 것이죠. 이 전기를 이용한 가열 방법은 그 응용 범위가 아주 넓고 그리고 새로운 분야가 계속해서 개발되고 있는 그런 분야입니다. 이 전기가열의 특징에 대해서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기가열은 매우 높은 온도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석탄이나 석유를 이용한 가열에서는요, 1500도C에서 2000도C 정도까지 얻을 수 있는 것에 반해서 전기가열, 즉 아크 가열이나 전류 주입 가열을 사용하게 되면요, 2000도C에서 수만 도까지 이렇게 얻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전기가열의 특징으로는 내부 가열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석유나 석탄, 가스 같은 이런 연료에 의한 가열은 물체의 표면에서만 가열을 하기 때문에 열 효율이 낮고 균일한 가열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전기 가열은 내부 가열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열 효율이 높을 뿐만이 아니고 균일하게 가열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죠. 그 다음 세 번째 특징으로는 노기 제어가 용이하고 진공 용해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노기 제어는 공기가 필요 없이 노내를 질소나 탄산가스 같은 이런 불활성 가스로만 충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것이 가능하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진공 용해가 가능하다는 얘기는 가스의 주입 없이 용해가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전기 가열의 특징으로는 온도 제어 및 조작이 용이하다. 그리고 가열 시간의 제어가 용이하다라는 것입니다. 연료를 사용한 노에서는요, 온도를 균일하게 유지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죠. 다섯 번째 전기 가열의 특징으로는 열 효율이 높다는 것입니다. 열 효율의 그 순서로 보면요, 열 효율이 가장 높은 것이 전기를 이용한 가열 방식이고요. 효율이 약 65%에서 80% 정도 됩니다. 그보다 조금 낮은 것은 가스를 이용한 가열 방식입니다. 효율은 약 50% 정도 되고요. 다음으로 연탄을 이용한 가열 방식은 효율이 약 30% 정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장작을 이용한 가열 방식은 그 효율이 18%에서 25%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전기를 이용한 가열 방식이 가장 열 효율이 높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럼 여섯 번째, 이 전기 가열은 상대적으로 다른 연료를 이용한 가열 방식보다 조작이 용이하고 작업 환경이 좋다라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기 가열은 국부 가열이 가능하고요, 급속 가열이 또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 교재 95쪽입니다. 전기 가열의 각 방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 가열의 방식은 이렇게 오른쪽에, 장패 오른쪽에 보시는 대로 이렇게 방식이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저항 가열이고, 두 번째가 아크 가열, 유도 가열, 유전 가열,
복사 가열, 전자빔 가열, 그리고 마지막으로 7번째 레이저 가열, 이런 방식들이 있는데요. 각각의 가열 방식들에 대해서 같이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저항 가열입니다. 저항 가열은 전류에 의한 옴 손실을 이용해서 가열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어떤 그 도전체에 전류가 흐르게 되면요, 그 열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열을 바로 우리가 줄열이라고 얘기하죠. 이때 발생되는 열의 양은 H라고 한다면 I 제곱 RT에 의해서 우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즉 전류의 제곱에 비례하고요, 저항에 비례하고, 또 그 도전체에 흐르는 전류의 시간에 비례한 그런 양으로 열이 발생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저항을 이용한 가열 방식은요, 도전성이 있는 피열물에 직접 이렇게 전원을 공급해서 전류를 흐르게 하여 가열하는 직접 가열 방식이 있고요. 또 저항체인 이런 발열체로부터 열을 방사, 전도, 대류에 의해서 피열물에 이렇게 열을 전달하는, 가열하는 그런 방식을 취하는 간접식이 있고 그렇습니다. 두 번째, 아크 가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크 가열은요, 고압 기체 중에 큰 방전 전류가 흐르면 5000도에서 6000도에 가까운 이런 아주 고온의 아크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그 아크가 발생했을 때 생기는 그 열을 아크열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아크열을 이용해서 가열하는 방식이 바로 아크 가열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 아크 가열 방식도 마찬가지로 직접식과 간접식으로 나누어집니다. 직접식은 이 그림에서 보시는 대로 피열물 자체를 전극으로 하거나 또는 아크의 매질을 이용해서 가열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간접식은 반대로 이 아크의 열을 받아서 이 피열물에 방사 또는 전도, 대류에 의해서 피열물을 가열하는 그런 방식이 바로 간접 아크 가열 방식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유도 가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도 가열은 그 말 그대로 이런 유도 코일을 이용해서 피열물을 가열하고자 하는 방식인데요. 이 피열물의 바깥쪽에 유도 코일을 이렇게 감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전류를 흘러보내게 되면 교류 자계 중에서 전도성 물체 중에 생기는 와전류선과 히스테리시스선이 생겨서 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피열물을 가열하는 방식이 바로 유도 가열 방식인데요. 이 유도 가열 방식은 크게 가열 방식에 의해서 분류해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 가열 전원 주파수에 의한 분류를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가열 방식에 의한 분류는 앞에서 본 대로 피열물 자체에 생기는 와전류선 또는 히스테리시스선에 의해서 가열하는 직접식이 있고요. 또 두 번째, 절연성 피열물을 도전성 용기에 넣고 그 용기에 생기는 와전류선에 의해서 열을 전도에 의해서 피열물에 전달하는 그런 간접식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 유도 가열 방식은요, 그 가열 전원의 주파수를 상용 주파수, 즉 50에서 60Hz 정도를 사용하는 그런 방식을 바로 저주파 유도 가열이라고 하고요. 반면에 500Hz 이상의 가열 전원 주파수를 사용하는 방식을 고주파 유도 가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번째로 유전 가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전 가열은요, 전기적 절연물을 직접 가열하는 방식인데, 고주파 전개에 이렇게 유전체를 놓고요,
그 고주파 전개 중에서 절연성 피열물인 유전체 손에 의해서 가열하도록 하는 그런 방식을 취하는 것이 바로 유전가열 방식입니다. 이때 그 전원을 유전체에다가 인가를 해야 되는데 이때 사용하는 가열 주파수가 수 메가헤르츠로 상당히 높은 주파수가 사용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복사 가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교재 97쪽을 보시면 됩니다. 복사 가열 방식은요, 이 장표에 보시는 대로 적외선 가열이라고도 하는데, 적외선 전구나 또는 비금속 발열체 등에서 복사된 적외선을 피열물 표면에 조사하는 그런 가열 방식을 바로 복사 가열 방식이라고 이해합니다. 여섯 번째로 전자빔 가열은요, 직류 고전압에 의해서 가속된 전자빔을 피열물에 조사하여 가열하는 방식입니다. 이 가열 방식은 주로 고융점의 물질을 용접하거나 절단하거나 열처리 또는 정착 등에 많이 이용되는 방식입니다. 전자빔 가열은요, 열음극을 전자 공급원으로 사용하는 열음극 전자빔 방식이 있고요. 또 기체 전리로 발생하는 플라즈마를 하전 입자의 공급원으로 사용하는 플라즈마 전자빔 가열 방식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레이저 가열입니다. 이 레이저 가열은 말 그대로 레이저를 이용해서 가열하는 방식인데요. 레이저는 그럼 어떻게 만드느냐 하면 여러 파장을 가진 빛을 루비나 헬륨 그리고 탄산가스 같은 이런 활성 물질에 쏘이게 되면 그 활성 물질에서 단일 파장의 레이저 빛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발생한 렌즈를 이용해서 아주 작은 면적에 조사해서 그 피열물에다가 가열하도록 하는 그런 방식이 바로 레이저 가열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 레이저 가열 방식은 금속을 절삭한다든지 용접한다든지 표면 처리 또는 의료 수술 등에 많이 사용되는 방식입니다. 자, 이상으로 2부 전열공학의 전열 기초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다음에는 제2장 전열 계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